헬스조선 상예 서비스 3일의 약속.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비루한 단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방송용어는 아니지만 저잣거리에서 흔히 쓰는 말로 양아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속어이긴 하지만 국어 사전에도 올라있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동양아치, 거지를 양아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그런 모습을 거의 볼 수 없기 때문에 보통 이 품행이 천박하고 못된 짓을 일삼는 사람을 속되게 일컫는 말이 됐습니다. 못된 짓을 자꾸 하면 양아치 같은 놈, 뭐 이렇게 욕을 먹을 수도 있고, 그런 사람에게 양아치 짓 하지 말라 이렇게 꾸짖기도 합니다. 이제 그래서 나름대로 의리를 따지는 조직폭력배는 자신들을 건달이라고 자처하면서 힘없는 사람을 뜯어먹는 족보 없는 경쟁 조폭을 양아치라고 깔보기도 하는 것이지요. 엊그제 이 점잖은 한 신문사 주필이 조국 전 법무장관과 윤미향 민주당 당선자를 양아치에 빗대는 칼럼을 썼습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보이는 특징이라고나 할까, 이 사리사욕과 야비함 같은 것을 어떤 행동 양태로 묶어 하나의 이즘으로 분류를 한다면 양아치즘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은 제목이요, 조국 윤미향과 양아치즘이었습니다. 잘못이 드러나도 뻗대고 오히려 문제를 제기하는 측을 궤변과 힘으로 굴복시키려 드는 부류들, 그들은 뒷골목에서 힘없는 사람을 이용하거나 협박해 뜯어먹는 양아치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칼럼은 조국 부부와 윤미향 당선자 같은 부류가 득세하는 세상을 한탄하면서 이런 사람들, 이 여권에서 손꼽는 내로남불의 화신처럼 보이는 양아치 같은 사람들과 그 동조 세력이 몇 가지 위험한 경향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네 가지 위험한 경향을 소개하면서 제 생각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첫째, 그들은 양심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양심 세력인 양 거들먹거리고는 있지만 그 사람들의 목표는 바깥 국민들 눈에 그렇게 비치기만 하면 됩니다. 일단 자신들이 양심 세력으로 분류되는데 성공하면 그 다음에는 도덕성이나 투명성을 헌신짝처럼 던져버립니다. 네차예프의 혁명과 교리 문답처럼 목적 실현을 위해서는 인륜과 도덕과 양심 따위는 당장 버려도 됩니다. 세르게이 네차예프, 이 사람은 19세기 러시아의 무정부주의 혁명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무기징역형을 살다가 35살에 죽었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악령의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네차예프는 혁명가 교리문답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혁명가는 오로지 혁명만을 위해 무슨 짓이라도 다 하는 몰도덕적이고 초윤리적인 괴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혁명가는 법률, 도덕, 인습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부도덕과 범죄를 주저해서도 안 된다. 고마워하는 생각, 명예의식, 감상주의, 낭만주의, 사랑에 빠져서도 안 된다. 부모, 자식, 친구, 애인 관계에 묶이면 더욱 안 된다. 이 양아치즘에 빠진 위험한 부류들의 두 번째 특징은 명분과 개념을 선점하는 데는 귀신들이라는 점입니다. 명분을 선점하면 그 다음에 진정성 있는 노력 따위는 개나 줘버리라는 태도입니다. 이들이 노리는 명분은 정의, 공정, 평등, 생명, 기억, 평화, 인권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정의란 말을 단체 이름 앞에 앞세운 사람들이 우리를 실망시켰던 경우가 어디 한두 번이었습니까? 정의 기억 연대를 앞세운 곳에 정의는 사라지고 없고, 교육 평등을 앞세워 수월성 기회를 없애면서 자기네 자식은 자사고 특목고 외국어고 보내고 미국에 유학 보냅니다. 평화와 인권을 외치면서 정작 북한 핵무기와 북한 주민의 인권은 내팽개칩니다. 양아치 같은 부류들의 세 번째 특징은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다음 선거만을 생각할 뿐입니다.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줄 뻔히 알면서도 수백조 원에 이르는 적자 국채 발행에 앞장섭니다. 노동시장이 경직되면서 특히 청년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듭니다. 인구가 감소하는데 공무원 일자리는 늘어만 납니다. 그런데도 3040 세대의 지지는 확고합니다. 최대 피해 계층으로부터 최대 지지를 받는 이런 아이러니는 야당의 무능과 방관 그리고 전교조 덕분일 것입니다. 여권에 포진한 이런 부류 속에 나타나는 네 번째 위험한 경향은 국익보다 지지층을 먼저 챙긴다는 점입니다. 여권에서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면 그것은 자기네 지지층이 먼저라는 뜻일 뿐입니다. 원전건설에서 우리나라가 초인류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해외 시장도 확대 일로에 있다고 해도 저쪽 극렬 지지층 중에 원전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으면 탈원전 정책을 끝까지 밀고 나갑니다. 실제로 탈핵 운동가가 비례대표에 이번에 당선됐죠. 영화 기생충에서는 등장인물들이 위선적인 삶을 살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알고 자신을 감추려고 자제를 합니다. 그러나 조국이나 윤미향 같은 부류는 그보다 훨씬 나쁩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어두운 면이 드러나면 바로 고개를 숙이고 공적인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나 어떤 부류는 끝까지 고개를 쳐들고 당당하게 발뺌을 합니다. 비판하는 쪽을 향해 친일 세력의 발악이라고 되받아칩니다. 윤미향 당선자는 6개월간 가족과 지인들이 숨소리까지 털린 조국 전 법무장관이 생각난다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인용한 칼럼은 이걸 두고 한마디로 유유상종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떠나서 인간의 조건 같은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지금 이런 양아치즘이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이 존경받는다는 우리 사회의 정신적 기초를 허물어뜨리고 있습니다.